자,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안산갑 양문석 후보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31억에 사는데 그의 딸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것을 잠원동 아파트 똘똘한 한 채를 사는데 그 대출을 보탠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그 11억 원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양문석 후보의 딸은 당시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논란에서 시작이 됐는데 주말을 지나면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보시죠. 자, 2021년 4월 말씀드린 대로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소득이 없었던 양문석 후보의 대학생 딸이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사업자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증명을 해야 한답니다. 3개월 이내에. 그런데 양문석 후보 딸이 이제 그쪽 새마을금고에 증빙해서 낸 자료를 보면 수억 원대의 물품을 구입했다. 나는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대출을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수억 원 물품을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라고 하면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위로 제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저 서류를 뭐 가짜로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당장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양문석 후보 쪽에서는 자 보세요. 내 딸이요 11억 원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이런 데 썼어요.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6억 그거 갚는 데 썼고요. 지인들한테 빌린 돈을 갚는데 5억을 썼습니다. 6억, 5억 하면 더하면 11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 말대로 11억 원이라는 돈을 내가 빚을 진 곳을 그걸 갚는 데 썼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서 무슨 물품을 구입했다, 수억 원대의 물품을 구입했다라는 설명은 거짓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자연스럽게 불거진 건데 송영훈 변호사님 이번 이 의혹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상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에 제출된 서류는 허위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그 그래픽에 담겨져 있는 게 그런 거죠? 11억?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11억 원을 대출받아서 결국은 다른 대출을 상환하는 데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새마을금고에 제출된 그 물품을 구입했다고 하는 서류는 허위일 수밖에 없겠죠. 양문석 후보가 그런 점을 자인했다고 보이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은 허위 서류 제출 자체가 새마을금고의 대출 사후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서류를 만약에 거래처라고 기재된 곳과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무단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처라고 기재된 곳과 공모해서 했으면 이제 업무방해 공범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증빙 서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 이런 것만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어떤 세금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 세금 계산서까지 제출됐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조세범처벌법 위반까지도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을 하면은 이것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는 여러모로 지금 이 사안이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아까 11억 원의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내 딸이 받았는데요. 그 11억 원의 대출금은 뭐 이렇게 저렇게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모조리. 그런데 수억 원대의 무슨 물품 구입서를 뭐 이렇게 해서 냈다는데 그것은 당장 거짓 아니냐. 먼저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양문석 후보는 굉장히 좀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어디 멀쩡한 사람을 양문석을 사기꾼으로 뭡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온통 언론에서 양문석을 사기꾼으로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언론이 말하는 그 사기꾼, 그 파렴치 양문석 연호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를 잘못 골랐다. 양문석을 고르는 게 실수다. 양문석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보라. 굉장히 억울함이 묻어납니다.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 그런데 오늘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으나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오전 검찰에 양문석 후보를 사기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양문석 후보는 또 이런 입장이에요. 내 딸이요. 저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대출을 받는데 누구 뭐고 대출 받았는데 피해 본 사람 있습니까? 내 딸이요. 11억 대출 받았어요. 근데 피해 본 사람 있어요?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장난합니까?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내서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에 쓸 11억을 빌렸습니다. 그게 다 걸렸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이 피해를 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사기가 아니다.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 못 받아간 소상공인이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하면 피해자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 대장동 비리 피해자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법카 쓴 거 피해자 없는 겁니까? 장난합니까? 양문석 후보님 장난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픽 좀 주세요. 자, 양문석 후보는 이런 겁니다. 내가 혹독한 언론 회초리에 깊이 반성은 해요. 그러나 이것을 편법의 소지는 있었음은 인정하나 이것을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침묵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선웅 행정관님이 적절한 해명이라고 보십니까? 양문석 후보가 그 기존에는 SNS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 예. 국민께 사죄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나오는 저런 이야기들 현장 유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과문과는 약간 조금 결이 좀 맞지 않죠. 본인이 억울하다거나 아니면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입장은 계속 그냥 편법이다. 이게 불법은 아니었다. 이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것만으로도 보면은 약간은 그거를 이제 고지고대로 믿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사업자 대출 받았다고 하는데 자녀가 바로 유학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학 가는 사람이 한국에서 계속 이제 해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 해명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국민들이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거는 뭔가 약간 불법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예. 민주당 경우에서도 아마도 지금 이제 선거 이제 후보 등록하고 이미 선거전이 시작됐고 일부 제외 국민 선거는 투표는 벌써 이제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천 취소라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허. 그렇지만 지금 양문석 후보의 지금까지의 과거의 행태 그리고 지금 나오는 해명들이 예? 전체 민주당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사과는 깔끔해야 합니다. 뒤끝이 남아서는 안 돼요.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양문석 후보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반성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사기 대출로 몰아가면 묵과할 수 없어요. 대출 받는 과정에서 피해 본 사람 있습니까? 사과가 깔끔하지 않다. 이런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양문석 후보의 논란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누구 피해 준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두3대 내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 조국 당이라는 희한한 당을 만든 조국 대표가 자기 딸 때문에 대학 못 간 사람 없다고 얘기한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해자가 왜 없습니까? 피해자는 여러분들이고 우리 모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조국 대표가 지난해 5월에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딸 조민 씨 관련해서 저기 말이에요. 조민 씨,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내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발언이 소환된 겁니다. 양문석 후보가 내 딸이 이번에 11억 대출 받는 과정에서 피해본 사람 있습니까? 이제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전지현 변호사는 좀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때 그 조국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동양대 표창장 없었어도 뭐 내 딸은 붙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김웅 의원이 그때 당시에 그 공개했던 판결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표창장 아니, 위조해가지고는 그렇게 응시를 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는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는 뭐 그런 조사 결과를 그런 조사를 했을 리도 만무하지만 그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피해본 사람이 없었다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은 만약에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새마을금고가 양문석 의원 딸한테 대출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 거잖아요. 아이고, 예. 이 상황이니 편법이니 불법이니 의논하면서 피해본 사람이 있냐고 하는 저 태도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정말 상당히 분노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